마이크로소프트, 팔란티어 주주분들, 요즘 이 종목들 당장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싶지 않으신가요? 주주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심지어 레버리지까지 투자하고 있어요. 마이크론, 샌디스크,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주주들이 그딴 쓰레기 같은 소프트웨어 주식을 왜 사냐? 대세는 반도체인데 아직도 그런 잡주를 붙잡고 정신 못 차렸냐라며 비아냥거릴 때 우리는 피가 거꾸로 솟는 조롱과 혐오를 온몸으로 견뎌내야 했습니다. 심지어 최근 하락세가 더 깊어지자 시장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팔란티어 이제 완전히 망했다, 끝났다라며 패닉에 빠졌고, 다른 한쪽에서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슬슬 사도 되지 않을까라며 눈치 게임을 하고 있죠. 과연 이 종목들은 진짜 쓰레기가 된 걸까요? 아니면 역대급 기회일까요? 오늘 제 처참한 레버리지 계좌를 날것 그대로 까서 보여드리며 왜 우리가 단 한 주도 팔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팩트로 증명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포트폴리오는 지금 천당과 지옥을 동시에 오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실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 본주입니다. 평단가 283.33달러에 29주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 수익률은 플러스 58.25%로 601만원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하락장에도 이 녀석이 유일하게 굳건한 수익권을 유지하며 제 멘탈을 지켜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본주에 투자한 지는 벌써 5년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조정을 받든 말든 흔들리지 않고 장기 투자했을 때 어떤 강력한 보호막이 생기는지 이 계좌가 증명해주고 있죠. 하지만 축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날것의 지옥이자 제 소름돋는 매수 타점을 고발할 시간입니다. 다음은 팔란티어 본주입니다. 평단가 149.13달러에 현재 수익률 마이너스 15.78%로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팔란티어는 제가 매수한 지 이제 겨우 1년도 안 된 종목입니다. 한창 AI 열풍이 불고 몸값이 높아진 시기에 진입했다가 최근 소프트웨어 조정에 직격탄을 그대로 맞은 거죠. 5년 묵은 마이크로소프트와 달리 진입기간이 짧다 보니 하락장의 데미지를 고스란히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비명 나오는 구간은 바로 지금부터 보실 두 배 레버리지 계좌들입니다. 타점을 보시면 제가 왜 인간지표인지 무릎을 치실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두 배 레버리지인 MSFU는 현재 마이너스 43.02%입니다. 제가 이 무시무시한 레버리지를 언제 처음 샀는지 아십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역사적 52주 최고가를 찍기 직전이었던 작년 6월 18일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불타오르는 꼭대기 한가운데서 MSFU 폭탄을 껴안고 뛰어내린 셈이죠. 그럼 팔란티어 두 배 레버리지인 PLTU는 어떨까요? 현재 무려 마이너스 48.04%로 정확히 반토막 직전입니다. 이 녀석은 팔란티어가 작년 11월에 52주 최고가를 찍고 슬슬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조정 끝났고 기술적 반등 나오겠지 하고 깝죽거리며 들어가던 올해 1월 14일부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지하실 밑에 더 깊은 지하실이 있는 줄도 모르고 달리는 칼날을 양손으로 받아낸 겁니다. 결국 5년 동안 눈물겹게 쌓아올린 마이크로소프트 본주의 수익을 최고점 꼭대기에서 잡은 MSFU와 올해 초 반등인 줄 알고 들어간 PLTU가 사정없이 갉아먹고 있는 게 제 계좌의 솔직한 현주소입니다. 반도체 주주들이 보면 더 봐라, 인간지표 타이밍에 레버리지까지 써서 소프트웨어 잡주 사더니 꼴 좋다 라고 비웃기 딱 좋은 상태죠. 그렇다면 대체 왜 시장은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만 편애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팔란티어 같은 소프트웨어는 철저하게 외면하면서 짓밟았을까요? 소프트웨어는 끝났다, 잡주다라는 조롱 뒤에 숨겨진 진짜 메커니즘을 알아야 우리가 혐오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AI 혁명의 순서 때문입니다. 골드러시가 터지면 금을 캐는 사람보다 길목에서 곡괭이를 파는 반도체 기업들이 먼저 떼돈을 법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이 AI 서비스를 하겠다고 수조원어치 반도체 곡괭이를 사오기만 하니 월가에서는 너네 돈은 엄청 쓰는데 실적 회수는 언제 할 건데? 라며 압박을 넣은 겁니다. 여기에 끈질긴 고금리 장기화로 고성장 주식들의 몸값이 깎였고, 세일즈포스 같은 간판 기업들이 반도체 사느라 우리 소프트웨어 구독을 줄이고 있다라고 폭탄 선언을 하면서 섹터 전체에 무차별적인 패닉셀이 쏟아진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섹터 탓만 하기엔 이 두 기업들 자체적으로도 주가를 깎아먹은 뼈아픈 내부 악재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먼저 왜 제 PLTU 계좌가 반토막이 날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팔란티어부터 보겠습니다. 성장성 하나로 버티던 기업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빅엿이 연속으로 터졌기 때문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타격은 최근 영국 정부와의 사이에서 터졌습니다. 지난 2023년에 영국 정부와 팔란티어가 체결했던 약 6,730억 원 규모의 대형 NHS 의료 데이터 플랫폼 구축 계약이 전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영국 의회에서 계약 중단 권고가 나오고
나오고 팔란티어 못 믿겠다라며 계약을 조기 종료하는 것까지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거기에 마이클 버리까지 대놓고 팔란티어에 약세 경고를 날리며 공매도 세력의 표적이 되었죠. 하지만 주주들의 가슴에 진짜 대못을 박은 건 바로 팔란티어 CEO 알렉스 카프의 무자비한 내부자 매도 판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고평가 논란과 계약 위기로 주가가 피를 흘리고 있는 마당에 회사의 속사정을 가장 잘 아는 수장이라는 사람이 고점 부근에서 수백만 주씩, 수천억 규모의 주식을 시장에 사정없이 던지며 엑시트하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회장도 던지는 주식을 우리가 왜 들고 있냐라는 배신감 섞인 투매가 쏟아지면서 주가가 이 지경까지 처박히게 된 것입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떨까요? 냉정하게 말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방금 말씀드린 팔란티어처럼 계약이 날아가거나 CEO가 주식을 던지는 식의 치명적인 악재는 사실상 없습니다. 단지 주가가 고점에 있으니 월가에서 꼬투리를 잡고 늘어지는 핑계들이 있을 뿐이죠. 월가가 가장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꼬투리는 바로 수익성 악화 우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오픈 AI에 수십조 원을 투자한 것을 시작으로 매분기 천문학적인 설비 투자 비용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가를 정당화할 만큼의 돈 냄새가 빠르게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코파일럿 구독 서비스가 출시되긴 했지만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막대한 서버 비용과 전력 비용 때문에 매출은 늘어도 정작 마진은 깎이는 것 아니냐는 월가의 혹독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세계 단독점 규제 당국이 압박해 들어오자 그동안 치트키처럼 쓰던 오픈 AI와의 독점 계약까지 공식 종료하고 비독점 라이선스로 전환해버렸습니다. 월가 입장에서는 돈은 천문학적으로 쓰는데 마진은 깎이고 심지어 독점적 해자까지 무너졌네라며 주가를 내리누를 좋은 명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최근 악재인지 호재인지 시장에서 엄청나게 논쟁 중인 뜨거운 감자가 하나 더 터졌습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 AI 서비스에 중국의 가성비 AI인 딥시크를 도입하겠다고 검토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이걸 호재로 보는 쪽에서는 비싼 오픈 AI 대신 가격이 수십 배나 저렴한 딥시크를 옵션으로 넣으면 마소의 역대급 아킬레스건이었던 천문학적인 서버 운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마진을 폭발시킬 수 있다라며 환호합니다. 반면 악재로 보는 쪽에서는 미국 정부가 중국 테크 기업들을 죽이려고 난리인데 미국 대표 기업인 MS가 중국산 AI를 쓴다고? 이건 심각한 지정학적 리스크와 규제 그리고 안보 비판을 자초하는 자살골이다라며 우려하고 있죠.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는 회사가 망가져서 떨어진 게 아니라 마진 우려라는 월가의 트집과 이 딥시크 리스크라는 양날의 검이 맞물리면서 일시적인 주가 짓눌림을 당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와 팔란티어의 뼈아픈 악재들을 제 계좌와 함께 바닥까지 다 까발려 들었는데요. 이쯤 되면 소프트웨어는 진짜 끝났구나, 지금이라도 다 던지고 반도체 타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대중과 반대로 움직여야 돈을 번다는 격언은 언제나 진리였습니다. 지금이 왜 절망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인지 미국 소프트웨어 대표 ETF인 IGV 차트를 보면서 팩트로 증명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차트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와 팔란티어 같은 미국의 핵심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싹 다 모아놓은 IGV ETF의 일간 주가 흐름입니다. 보시다시피 최근에 그야말로 수직 낙하를 했습니다.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이 완전히 망가져서 부러진 게 아니라 섹터 전체에서 기계적인 자금 이탈과 패닉셀이 동시에 터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소름돋는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14일 표준 기준의 RSI 지수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불과 얼마 전이었던 6월 22일에 이 지수가 어디까지 내려갔는지 보이십니까? 무려 8.13이라는 제 눈을 이심하게 만드는 역사적인 대바닥을 찍었습니다.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별 잡주도 아니고 미국을 대표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모아놓은 대형 ETF의 표준 RSI가 한 자릿수인 8점대까지 떨어졌다는 건 금융위기나 팬데믹 때도 보기 힘든 비이성적인 광기의 투매였습니다. 시장이 완전히 패닉에 빠져 가격을 신경 쓰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던졌다는 뜻이죠. 그렇게 역사적인 감에도 꼭지점을 찍고 나자 드디어 영리한 월가의 고래들이 이 가격은 말도 안 된다라며 아래에서 매수세를 유입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바닥을 확인한 주가는 서서히 고개를 들며 현재 RSI 30에서 40선까지 강하게 회복한 상태입니다. 이 지표의 변화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실은 명확합니다. 이미 대중의 공포가 극에 달했던 진짜 지옥의 바닥은 지난 6월 22일에 완전히 지나갔고 지금은 악재란 악재는 모조리 선반영한 채 바닥 탈출 및 턴어라운드의 신호탄이 켜진 구간이라는 겁니다. 반도체 고점 논란이 터지며 그쪽 동네 자금이 차익 실현 매물로 쏟아질 때 그 돈들이 가장 먼저 어디로
어디로 흘러들어올까요? 가격 메리트가 생길 대로 생겼고 이제 막 바닥을 확인하고 고개를 들기 시작한 이 소프트웨어 섹터가 순환매가 돌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차트 지표가 보여주는 객관적인 팩트는 지금이 역사적으로 가장 매력적인 진짜 타이밍을 가리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팔란티어 레버리지가 반토막이 나는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무서워서 손절치고 도망갈까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지금이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몇 안 되는 역발상 기회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팔란티어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섹터를 버리지 않고 오히려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월가에 아무리 거푸장된 악재로 주가를 흔들어도 두 기업의 핵심 펀더멘털은 단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팔란티어가 왜 안 망합니까? 영국의 계약 위기나 고평가 논란이 터졌다고 해서 이들이 가진 기술의 본질이 사라집니까? 팔란티어는 미국 국방부와 고위 정보기관들의 핵심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미 군사 안보와 첩보 인프라의 중추를 담당하는 고도의 AI 기술력은 그 어떤 빅테크도 감히 흉내내거나 대체할 수 없는 독보적인 해자입니다. 게다가 민간 기업들 역시 데이터 효율화를 위해 팔란티어의 AIP 플랫폼을 도입하느라 줄을 서고 있습니다. 눈앞에 계약 하나 흔들렸다고 해서 이 강력한 독점력이 깨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어떻습니까? 인프라 비용이 많이 들고 마진이 일시적으로 깎인다고 마소가 흔들릴까요?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직장인과 기업들이 매일 아침 출근해서 윈도우를 켜고 엑셀과 워드를 쓰며 애저 클라우드 위에서 시스템을 돌립니다. 마소는 인류의 비즈니스 인프라 그 자체이자 매분기 가만히 있어도 천문학적인 현금이 쏟아져 들어오는 역대급 캐시카우를 가진 부유한 기업입니다. 이 든든한 본업에 체력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월가가 비용 문제를 지적하더라도 마소는 흔들림 없이 AI 투자를 밀어붙이며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지금 터진 악재들은 주가 조정의 핑계일 뿐 두 기업이 가진 본질적인 가치와 시장 지배력은 여전히 완벽하게 굳건합니다. 그래서 저의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우선 안정적으로 들고 가던 본주는 그냥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냅둘 생각입니다. 진짜 승부처는 따로 있죠. 이 두 기업의 압도적인 펀더멘탈을 믿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레버리지 상품은 시장의 공포가 만연해서 주가가 툭툭 떨어지고 지금 많이 하락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무지성으로 조금씩 분할 매수하며 사모으고 있습니다. 어설프게 타이밍을 재면서 찐바닥을 잡으려고 고집부리기보단 대중이 공포에 질려 던질 때마다 좋은 기업의 지분을 싸게 모아가는 이 단순한 전략이 역사적으로 늘 승리해 왔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환호하며 역사적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반도체에 뒤늦게 뛰어들 때 저는 거품이 쫙 빠진 채 바닥을 기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 제국들의 제 미래를 걸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팔란티어가 정말 더럽게 많이 떨어져서 진짜 당장이라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싶으셨던 주주 여러분, 이 징글징글한 하락장을 온몸으로 맞선다는 건 정말 뼈가 깎이는 고통입니다. 주변의 비아냥과 조롱을 견뎌내는 것도 결코 쉽지 않죠. 하지만 반대로 드디어 기회가 왔다, 이제는 진짜 매수할 때가 아닌가라며 조용히 총알 장전하고 타이밍 노리고 계신 분들 역시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든 기억하십시오. AI 혁명은 이제 겨우 1막이 끝났을 뿐입니다. 반도체 곡괭이 장세가 한 차례 지나고 나면 결국 이 거대한 인프라 위에서 진짜 서비스를 굴리며 세계 경제에 돈을 쓸어 담을 최종 주인공은 마이크로소프트와 팔란티어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쓰레기통에 던지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총알을 장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솔직한 전략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롭고 진정성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날개 달린 호랭 날다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